네, 유망 기업 발굴하고 투자 포인트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기업 탐방 리포트 회사 다녀왔습니다. 오늘도 독립리서치 밸류파인더의 이충원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매주 직접 다녀오신 기업들 소개해 주시는데 어떤 기업 위주로 탐방을 하시는지 탐방 기준도 설명해 주실까요? 네, 저희는 시가총액 5천억 원 미만 기업들 위주로 좀 탐방을 많이 다니고 있고요. 증권사 보고서가 없거나 아니면 모멘텀이 기대가 된다거나 좀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되는 기업들 위주로 탐방을 다녀서 보고서로 작성을 하는데 방금 화면에 나온 이에이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올해 2월에 상장을 해서 증권사 보고서도 많이 없고 올해 하반기에 모멘텀이 기대되는 요소들이 많아서 오늘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에이트 어떤 기업인지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실까요? 네, 이 회사는 올해 2월 달에 코스닥 시장에 기술 특례 상장한 디지털 트윈 플랫폼 개발 및 판매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디지털 트윈이라는 단어는 사실 많이들 들어보셨지만 지금 증시에서는 크게 관심이 없는 섹터이기는 한데 미래를 봤을 때에는 뒤에서도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굉장히 필요한 기술이고요. 디지털 트윈이라는 거는 이런 실제 세계의 사물을 가상 세계에 똑같이 구현해서 현실에서 발생 가능한 문제점을 예측을 하고 해결을 해서 그 효과를 증폭시키는 이런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디지털 트윈 기술은 크게 자율주행도 레벨을 매기는데 이 디지털 트윈도 레벨 1에서 레벨 3까지 나눌 수가 있는데요. 당연히 높은 숫자일수록 난이도가 어려워져서 부가가치가 높아집니다. 동사가 영위하는 디지털 트윈의 레벨 3 같은 경우에는 현실과 이 가상세계의 정확도가 90% 일치하기 때문에 소수의 회사만 대응이 가능하고요. 국내 회사 중에서 이렇게 레벨 3를 구현을 하고 실질적으로 매출이 발생하는 기업은 동사가 유일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은 기존의 우리나라나 이제 해외에 있는 이런 외산 업체들은 대부분 CPU를 처리하는 격자 방식을 했는데 이제 동사 같은 경우에는 입자 방식의 GPU를 활용을 하는 기업인데요. 이게 훨씬 더 효율성인 측면에서도 더 높은 그러한 상황이고 입자 방식 시장이 점차 확대가 되고 있고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국산화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에 대한 성장성은 앞으로 좀 더 많아지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GPU 입자 방식이 새로운 기술로 부각되면서 점차 시장이 커지고 있다라고 소개를 해주셨는데 이에이트가 지금 기대를 걸고 있는 제품은 어떤 걸로 봐야 될까요? 네, 동사의 주요 서비스 제품은 크게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엠플로우고 하나는 NDX 프로인데요. 일단은 1분기 기준 매출 비중을 보면은 용역 매출이 96% 정도, 서비스 매출이 4% 정도가 되는데 이 엔플로우 같은 경우에는 입자 방식의 전산 유체 해석 시뮬레이션을 통한 통합형 소프트웨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독자 개발을 했고요. 국내 특허, 해외 특허까지 모두 지금 특허를 갖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존 CPU 대비해서도 수백 배 빠른 해석 속도를 보인다라는 강점이 있는 게 엔플로우고요. NDX 프로 같은 경우에는 엔플로우하고 결합한 제품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온프레미스 방식 클라우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굉장히 많은 방식들이 있는데 이 온프레미스 방식도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현실과 가상세계의 정확도를 굉장히 높여야 되는데 근데 이게 결국 보안의 영역으로 가게 되면 이게 내부 구조가 유출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철저한 기업일수록 이런 온프레미스 방식을 선호를 하는데 동사가 이런 방식으로 올해 이런 좀 대기업종을 타겟해서 추가적인 매출을 발생시키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에이트의 매출 비중도 알아볼까요? 매출 비중 어떻게 됩니까? 네, 매출 비중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회사가 뒤에서 재무를 말씀드리겠지만 기술 특례한 상장 기업이어서 2020년도에 매출액이 1억, 21년 2억, 22년 3억, 23년에 37억인데 뒤에서 실적 추정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저희가 올해 예상하는 매출액은 112억 원을 예상을 하고 그동안에 매년 50억에서 70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었던 회사가 올해 드디어 이제 흑자 전환을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엔플로우나 NDX 프로를 말씀을 드린 건데 1분기 기준 매출 비중을 보면은 용역 매출 비중이 96%, 서비스 매출이 4%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이트 올해 실적 흑자 전환 예상된다라고 전해주셨습니다. 지금 말씀을 좀 들어보니까 이에이트의 성장을 위해서는 디지털 트윈 시장 자체가 좀 커지는 것도 중요해 보이는데 네. 시장 전망은 좀 어떻습니까? 네, 시장 조사업체에 따르면 글로벌 트윈 시장은 2022년 29조 원에서 2025년 내년이죠. 62조 원까지 매년 28.8%의
성장을 전망을 했고요.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2022년 1억 8조 원에서 이제 1조 8천억 원에서 2025년 3.8조 원으로 마찬가지로 연평균 28%의 고성장을 전망을 했습니다. 그럼 이 디지털 트윈 시장이 왜 성장을 하냐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뭐 항공 우주라던가 스마트 팩토리라던가 이런 스마트 시티 같은 다양한 분야로 사용처가 확대가 되고 이런 적용될 인프라 규모가 확대가 되는데 이 프로그램 앞서서 엔비디아에 대한 얘기 그리고 뭐 내일 실적에 대한 이런 기대감들이 있는데 사실 지금 이 얘기를 하면서 엔비디아를 하는 이유는 엔비디아도 디지털 트윈 플랫폼이 있습니다. 근데 시장은 그거를 지금은 전혀 관심이 없는데 엔비디아가 제공하는 이 옴니버스라는 게 있는데 이게 공장 디지털 트윈으로 실제 공장과 똑같이 생긴 가상 공장을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들을 모은 게 엔비디아의 플랫폼인 옴니버스가 있는데 여기에서 또 하나 더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이 올해 3월에 삼성전자가 이 엔비디아 플랫폼을 활용해서 2030년까지 반도체 생산 시설의 디지털 트윈을 완성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뭐 엔비디아의 실적, 뭐 삼성전자, 뭐 하이닉스 이런 부분들을 보고 있는데 그 밑에 단에서의 이 환경을 구축해주는 거는 결국 디지털 트윈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인 거고 동사 같은 경우에는 국내 유일 레벨 3를 구현하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엔비디아가 제공하는 이 디지털 트윈 플랫폼인 옴니버스는 지금 레벨 2가 적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동사의 이런 레벨 3 기술력 같은 경우를 보면은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고 그리고 가격 경쟁력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어서 결국은 뭐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 E8가 엔비디아를 한다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엔비디아가 그렇게 반도체로 글로벌을 지금 선도하고 있는 업체가 왜 디지털 트윈을 할까라는 관점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그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시장 조사 업체의 글로벌리 매년 성장률이 30%에 육박하는 게 결국은 디지털 트윈 시장이니까 이 E8에 대한 성장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엔비디아도 디지털 트윈 플랫폼을 갖고 있다. 옴니버스. 엔비디아가 디지털 트윈을 왜 하는가에 관심을 가져보자라고도 전해주셨습니다. E8, 뭐 커스터마이징이라든가 경쟁사 대비 좀 메리트 있는 가격으로 디지털 트윈 시장에서 좀 성장성 기대하고 있는 뭐 기업이라고도 전해주셨는데 또 다른 강점 뭐가 있을까요? 결국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 기술 특례를 했는데 매출액이 1, 2억밖에 안 나오는데 이게 뭐가 될까? 근데 이런 기업들이 결국은 더 성장을 할 수 있는 거고 뭐 이런 관련해서 좀 보면은 디지털 트윈 시장이 더 성장에 가파른 이유는 그게 있습니다. 이게 하나 건물을 적용을 해서 그걸 만들면은 그 옆에 비슷한 건물로 적용하는 게 굉장히 쉬워지거든요.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은 좀 저급하지만 뭐 가성비가 좋다 이제 막 이런 느낌으로 볼 수가 있는데 기존의 트윈 시뮬레이션을 그대로 적용하면 되기 때문에 시장에 빠르게 침투할 수 있다라는 강점이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 올해 4월 달에 또 하나의 이제 좀 호재가 있었는데 세계 최고 이미지 기반의 3D 모델링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픽스포디라는 스위스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와 국내 독점 총판 계약을 완료를 했고요. 이 픽스포디 같은 경우에는 뭐 드론, 항공, 스마트폰으로 취득한 이미지를 3D 초정밀 공간 정보를 구축하는 기술을 갖고 있는데 이 회사에 하나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면 디지털 트윈에 대한 기술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사하고 이렇게 협업을 하게 된 거고 동사의 이 NDX 프로와 픽스포디의 이제 코어 솔루션을 결합한 기술이 이제 올해 하반기에 런칭이 될 예정인데 아까 제가 세계 최고라는 말씀을 드렸던 게 그럼 이 하반기에 어떠한 중장기적인 포석을 깔 수 있냐를 보면은 올해 하반기부터 그러면은 220개국에 7만 7천 개 픽스포디 고객사에 판매할 수 있는 활로가 개척이 된다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우리가 항상 기술력이 있는 회사를 생각하면서 분석할 때 얘기하는 거는 국내에만 머물러 있느냐 아니면 이게 해외 시장으로 더 확장성의 여지가 있냐 이런 부분들을 기업 분석할 때 굉장히 많이 보는데 이 회사가 그 전자에 대한 부분뿐만이 아니라 이 후자에 대한 부분까지 굉장히 이제 확장성을 좀 올해 4월 달에 계약을 통해서 보여준 게 아닐까라고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E8 세계 최고 수준의 3D 모델 기업 픽스포디와의 독점 계약을 체결했고 이를 통한 이제 해외 진출 교두보도 마련하고 있다라고도 전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E8의 실적 전망과 투자 전략도 정리를 해주실까요? 네, 이 회사의 올해 매출액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년 동기 대비 약 200% 정도 증가한 지난해 매출액이 37억 원이었고 올해 이제 112억 원 정도가 예상이 되고 영업이익도 13억 원으로 흑자 전환이 예상이 되는데
이게 진짜 가능할까에 대한 부분을 보면은 일단 동사가 지금 추정하고 있는 이 수주잔고가 104억 원이 이미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인식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수주잔고는 구체적으로 세종시랑 지금 100억 원가량의 수주를 확정이 지어졌는데 이 해당 매출이 3년 동안 약 3분의 1씩 약 33억 원씩 나눠서 인식이 될 예정이고 그리고 이게 세종시뿐만이 아니라 동사는 이제 부산시하고도 100억 원 규모 그래서 올해 15억 원, 내년 30억 원, 나머지는 그 다음 해에 마지막 해에 인식을 할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밑바탕에 좀 깔려 있는 실적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회사가 생각하는 거는 결국 그러면 일단 레퍼런스를 더 확장을 시키기 위한 그리고 확보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는 대기업에 대한 라이선스를 하는 거고 한 대기업에 들어가게 되면은 관련된 계열사들도 침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지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대기업을 좀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한 건물당 디지털 트윈 프로젝트의 제작 매출은 약 6억에서 7억 원 사이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게 한 건물을 하게 되면은 또 다른 건물에 적용하기 쉽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영업 레버리지가 크다라는 얘기입니다. 추가적인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거고 그리고 이게 유지 보수에 대한 부분을 한 직원을 그 회사에 보내지 않아도 자체적으로 이제 원격으로 다 컨트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회사가 매출만 증가한다면은 영업 레버리지가 극대화될 수 있는 그러한 기업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 회사가 올해 2월 23일에 상장을 했는데 보호예수 물량에 해제해야 되는 분량이 있는데 시가총액이 1% 정도로 크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들도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8 수주잔고가 104억 원이 있고 차차 실적에 이 부분이 반영이 될 것이고 올해 영업이익 첫 흑자 전환도 예상된다. 그리고 2월 23일에 상장을 했는데 보호예수 해제를 좀 주의해 보시라라고도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네, 회사였습니다. 오늘은 E8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독립리서치 밸류파인더의 이충원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